그럼 오늘 참석하신 주요 4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태원 달서구청장님을 잠깐 앞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청장을 님이 아니다. 지난 실수로 여기 함께한다 그러죠. 이 건물에 참 친절하게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참 밖에 여러분들 참 날씨 덥지만 이제 또 멀쩡한 이제 더 간다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말복이 내일 15일인데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 탄다 그러죠. 부모님 마음에서 알뜰히 잘 왔는데 떠나서 이제 원래 또 두 번째로 그 전략을 설명이 되었고 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고사기 여러분들 서울에 요새 우리가 그 집중 홍대로 피해 많죠. 그 뭡니까 거기서 고맙시다. 피해 많은 데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있잖아요. 정말로 이거 올라오고 계획되기 때문에 아마 쪼스 빼기를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던 저기 있잖아요. 그죠? 임성호 종학원 대표님 너무 고맙죠. 서울시민을 대표하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민 힘을 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좋은 강의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예.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 입시는 정말로 그렇죠. 인생이 중요하다 그렇죠. 자기 인생의 진로가 그렇죠. 그다음에 취업하면 수경이 그 대학에서 보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참 너무 변화가 많아지고 늘잖아 그렇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마음이 탄다 그렇죠. 늘 변화 박수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또 최근에 또 여러분들 지금 3학년 또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그렇죠.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벌써 있잖아요 그렇죠. 9월 13일에 아마 입시 수시 입시 원서 접수일인데 꼭 한 달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또 정부가 바뀌어서 상당히 또 마음도 약간 고마워서 많을 건데 그 부모의 마음 통해서 두 번째로 만든 회의인데 참 성님 잘 되시기 바라면서 달서구는 이제 그 전과가 101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달서구는 특히 되어서 이제 그러니까 교육국자 특구 2차 지원된 지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특정한 대학을 말 안 되겠지만 달서구는 이제 작년에 서울대학교 보통 이거는 공부하는데 아직 지금 아직 적지만 28명 그렇죠.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했던 의학기를 반드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또 한 2년 전에 그렇죠. 대구 전체 수능시험 인계수석이 달성이 나온다 등등 그렇죠. 지금 달성은 달성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혹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2년 전에 여기서 강의할 때 있잖아요. 들었는데 그때 막 대구고등학교 진학진로 부장님께서 본인은 여기 있잖아요. 월성동 사시면서 자기 자녀들도 여기서 하는데 그분이 한 말씀이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고등학교의 최상위 그룹의 거의 많은 애들은 달서구에 있다 그렇죠. 월성 이쪽에 있잖아요. 신월수직이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있잖아요. 중학 마치고 그 가서 할 때 실제로 가성비는 달성 나왔대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자녀는 아까 들었는데 등등 주변에 들어보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애 때문에 우리 달성 이상하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더 이상 일이 없는 거 나한테 다 들었는데 아마 지금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오늘 정말 넬로 그잖아요. 그렇죠. 좋은 그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원래 기다하는 그런 가치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의 그렇죠. 응원해주고 자녀들 힘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수시에 좋은 결과를 이렇게 바라면서 저도 우리 달서구 몇번 달서구를 떠나서 누구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좋은 가을 또 얼마 남았는데 그런 또 기분 느끼면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님을 모시고 수시지원 전략에 대해서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성공적인 목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전략을 구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임성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작년에는 수능, 통합 수능으로 바뀌어진 1년 차였었죠. 작년도가 1년 차였었는데 작년도는 변수가 새로운 입시를 치르다 보니까
수능에 이제 다 몰입이 됐었고, 올해는 이제 수능 이제 2년 차고 1년 차에 또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그 수시는 사실은 학교 내신 성적 가지고서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큰 뭐 변화가 특별하게 있는 것도 금년도는 사실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저도 한 20한 7년 정도 됐는데 교육직에 온 지가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그래도 참 많이 공개가 된 겁니다. 공개가 엄청나게 된 겁니다. 언제 이 수시가 깜깜이 저녁이다라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요새 기업들도 보면은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기업 공시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의 입시 결과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지금 공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들을 솔직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줄을 사실은 수시가 우리가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지만 수시 전형의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적나라하게 대학에 줄 세우기가 기가 막히게 됐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서 엄청나게 이게 막 그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고 대학의 서열이 바뀌었을 것 같지만은 이 수시의 그 엄청난 그 학교생활 기록부의 서류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서 놓고 보면은 그 학생들이 줄서기를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자료의 통계를 너무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료는 굉장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지, 이게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모험 걸기에는 마치 주식하듯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입시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입시 결과가 혹시 지금 다 마스크를 쓰신 상태인데 저는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유튜브로도 좀 녹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 좀 벗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한번 걸렸다 왔습니다. 그 자료 공개된 거를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대학을 이제 좁혀 나가는 이제 방법인데, 일단 자료 좀 한번 펼쳐 보실까요? 올해 수험생들의 뭔가 조금 특징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사실 또 정보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 이게 조금 뭐 조사 시점은 조금 7월 이제 초반이었었는데, 작년도 제가 이맘때쯤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애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그때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는 저희 임 대표 너무 나가서 얘기하는 예측인 것 같다 싶었었는데, 실제 막상 결과는 이과에서 문과로 거의 절반 이상이 넘어왔습니다. 에이스 대학들은. 그래서 문과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정시에서 이과에 있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입시죠. 그래서 야, 그러면 정시에서 원서 3장을 낼 때 과감하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왔다. 그럼 수시에서 원서 6장을 낼 때 과연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애들은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통합수능에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과에서 지구까지 이과를 위해서 공부를 했던 애가 정시에서 수능 점수 가지고 이과에서 문과로 과연 그렇게 넘어올까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서울대가 절반이 넘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였는데, 그래서 올해 고3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정시에서 이과를 올해도 한번 생각해보겠다는데 60.8%가 지금 10명 중에 6명이다. 어쨌든 이과 학생 중에서 10명 중에 6명이 내가 여차하면 정시 때 이과에서 문과로 지원하겠다. 작년도 수능 보고 나서 수능 보고 결과 나오고 수시 발표하고 됐을 때 조사 결과는 한 40% 정도대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여러분 자료 보시면 돼요. 이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은 밑에 보면 40% 정도대가 됐습니다. 올해는 지금 수시 원서 쓰기 전인데도 정시 때 문과도 한번 별사직을 해보겠다라는 게 60%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올해 정시에서 이과에서 문과를 많이 넘어온다라는 것들은 이미 또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러면은 문과 학생들은 좀 신경 써야 되고 이과 학생들도 신경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정시대 가려고 하는 대학이 이과에서 문과로 많이 들어온 학과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내가 지금 자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학과가 지금 많이 발생한 학과인지 아닌지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대학에서 지금 공식 발표하지는 않고 있죠.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대학교는 지금 현재 공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가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또 수시에서도 너한 내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요. 일단 답은 49.5%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일단 답변했어요. 여러분들 고3 학생들이 이과생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시에서도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49.5% 생각을 하고 있다. 막상 지금 현재 액션은 안 움직였는데 모대학 처장님 만나보니까 이 팀장급들은 그냥 별거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처장님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 수시에서 이과에서 문과 애들이 넘어왔다. 이거 꺼려 할까 아니면 바뀔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수시는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되죠. 사실 우리 시골 좋다고 받을 수도 있어요. 대학 입장에서. 오히려 정시가 문제죠. 수능 잘 본 애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왔는데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거. 실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수시는 정말 내가 붙으면 무조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인데 정시는 붙더라도 일단 붙여만 넣고 다시 한번 해볼 거야라는 게 애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왜? 수능이 기본이 되는 애들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끄덕지가 되는 거고 수시는 마음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수능 점수가 너무너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대학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학문적인 특성이 있다 없다 솔직한 얘기로 학문적인 적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점수 맞춰서 지금 원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수시에서도 한 절반 가까이가 생각을 하고 있고 6장 중에서 한두 분 정도 한 내볼 생각이 있다라는 게 한 40% 정도 나오고 있고 너는 어디 넣겠냐 종합전형에 안 넣어보겠다 이게 나오는데 8월 31일 날 9월 평가 모의고사 시험 보고 수능 시험 전범위 시험을 봤을 때 내 수능 점수가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이 조금 더 공고하게 되면은 이 숫자 비율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8월 31일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9월 2일 날 바로 설명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험생들의 특징으로 봤을 때 어떻다 그런 부분들도 막판 9월 13일 원서 접수 내기 전까지는 한번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은 교과, 종합, 논술, 문과, 이과 한 어느 정도 6장 중에서 이 정도쯤 비율을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많은 학교들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추천서 받을래 말래 하면서 학교들 제출하라고 하는 학교들이 지금 있을 거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대강대학을 결정을 하고 학교 가서 추천서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죠. 지금 다음 주까지 학교에서 지금 받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교과를 쓸지 종합을 쓸지 이런 부분 대충 어떤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기에는 내신 성적은 좀 될 것 같은데 합격 점수를 놓고 봤을 때 우리 학교 수준이 너무 조금 그래 보여서 지나치게 쫄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이거 저 정도 합격선에 합격을 했는데 나도 못하라는 법은 없겠구나. 또 저렇게 합격의 점수 자체가 등락폭이 컸기 때문에 내가 했던 원서 냈던 대학 학과도 저 정도 등락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가감한 애들이 있고 소심한 애들이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교과 중심으로만 지금 원서를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교과는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대충의 수치가 아주 딱 떨어지는데 종합전형은 우리 애가 써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들이 원서 쓰는 거는 고3 학생들은 교과에 한 장, 종합에 한 3장, 논술에 뭐 1개 뭐 이렇게 쓰고 재수생들은 그냥 몰빵, 논술 이런 쪽에 사실 가깝다고 봐야 되죠. 4페이지 보시면은 최근 3년치의 수치 데이터만 잘 보십시오. 거기에 기준점이 다 일치하는 데이터예요. 학교 내신 합격
커트라인이 50% 선에서 몇 점, 70% 선에서 몇 점, 그리고 수시에서는 등급 기준이었고 정시에서는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서 기준점을 맞춘 게 최근 3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데이터들은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입시 결과도 최근 3년치 입시 결과, 그 고등학교 출신 그 고등학교에서 최근 3년간 입시 결과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 한 4, 5년 전까지 이렇게 합수해야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서울권 한번 봐보면은 인문계가 2020, 2021, 2022가 2.6등급, 2.3등급으로 조금 더 내신 합격선이 더 높아진 거죠. 2.32등급이면 더 공부 잘하는 내신 교과 좋은 애들이 2021 학년도에 뽑혔다가 작년도 2.68 좀 또 낮아졌어요. 내신 못한 애들이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등급 편차가 지금 2021에서 2022학년도가 0.3등급 정도 때가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갑자기 작년도에는 학교 내신 나쁜 애들이 훅 붙었고 고전에는 학교 내신이 또 합격선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계는 2.35에서 2.05로 학교 내신 합격선이 높아진 거죠. 한 3등급 이상 3등급 정도가 지금 더 낮아졌단 말이에요. 2.3이 붙은 애가 2.0까지 좀 내려가 있고, 그러다가 또 작년에 2.3으로 또 학교 내신 합격선이 또 공부 좀 못한 애들이 더 붙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기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징으로 놓고 보면은 2021학년도가 2020학년도에 학교 내신이 문과가 2.6에서 2.3으로 더 좋은 애들이 뽑혔죠. 이과도 2.35에서 2.0으로 더 좋은 애들이 뽑혔죠. 교과에서. 이때는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은 그 다음 해가 통합수능으로 바뀌어지니까 수능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니까 함부로 배짱 지원했다가는 재수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분위기. 그래서 어쩌면은 수시 원서 낼 때도 조심조심 냈던 거예요. 아주 꼭 반드시 붙겠다는 하향 지원 패턴이 지금 나타났다고 일단 유추는 되고, 또 변화가 하나 있다면 2021학년도가 교과서가 바뀐 애들, 그래서 내신 경쟁에서도 이과 문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문과 애들이 학교에서 좀 뒤질 겁니다. 같은 과목을 문과 이과 같이 시험 보면은 내신 등급에서 문과 애들이 좀 뒤로 쳐주고 이과 애들이 앞서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게 이제 적용됐던 첫해 졸업생들입니다. 2021학년도가. 그럼 2022학년도는 또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은,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작년도 이제 고3 됐던 애들한테는 정시를 확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고3부터 정시를 40% 늘리기로 했던 건데, 옛날에 박준환 차관이 갑자기 한 1년 전부터 더 빨리 그 정시를 좀 더 늘려라 이렇게 대학에다 막 압박을 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고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작년도 고3 애들이. 그러니까 정시에 그는 기대가 있었고, 또 이과생들은 점수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수학에서 문과 애들 밑에서 받쳐주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한 3등급, 4등급 했던 애들이 한 2등급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점핑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원 패턴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정시도 있기 때문에 뭐 수시 때는 소신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작년도에 있다 보니까 내신 합격선이 조금 못하는 애들이 좀 붙는 추세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얼핏 유추는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그런 패턴이 어쨌든 작년도는 교과 전형에서 0.3등급 정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이런 패턴이 나타났었는데, 금년도 그 2023학년도에서는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정시도 뭐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페이스고 거의 한 40% 가까이 된 거고, 뭐 수능도 이제는 2년 차니까 조금은 작년보다는 안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릿속의 생각은 작년도 입시 결과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 전에는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다 이런 패턴보다는 작년도 패턴이 올해 조금 많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횟수별로 보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서울권 소재가 2022학년도하고 2022학년도 동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서울 소재는 문과는 2.68등급. 우리 애가 머릿속에 문과 때 한 2.7등급 이내 정도로 일단 작년도 기준으로 인서울은 됐구나 교과 진행해서. 자연계는 2.3등급. 자연계 애들이 내신 성적이 더 좋은 애들이 붙네요. 지금 문과 이과 놓고 보더라도 0.37등급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도 문과하고 이과로 놓고 보면은 문과는 한 3.13등급대 정도 되면은 일단은 여기 종합전형 같은 게 이제 약간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이게 등록을 찾아가고 이제 좋은 고등학교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에 3.13이 여기서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종합전형인데 어쨌든 3.13 정도가 내 머릿속에 우리 애가 지금 들어갔다라면은 종합전형에서 인서울 한번 노려볼 만한 딱 리미트에 지금 걸려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2.7등급대 정도. 그러면 지금 인서울권에서 지금 어쨌든 작년도 합격선이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문과하고 이과라고 놓고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은 또 패턴에 특별한 변화가 없죠.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보면은 아까 교과전형보다 큰 차이 나서 약간은 좀 안정적으로 가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2020학년도나 2021학년도나 2022학년도를 근거로 좀 많이 좀 참고를 하면 될 거는 같습니다. 이 데이터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같은 인서울이지만은 문과는 3.13등급인데 이과는 2.7등급이니까 0.4등급 정도가 더 이과 애들이 앞서죠. 내신에서. 이건 전체적으로 종합이든 교과전형이든지 간에 이과 2.5등급은 만약에 문과 애들이랑 겨뤄본다면 2.1등급까지 바라본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 내가 이과 3.0이다 우리 애가 만약에 문과라면 한 2.5 정도 된다. 2.5 정도 이게 0.4 정도 차이의 때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문이과 내신의 경쟁력입니다. 수능도 이과가 우세하다고 일단 뒤에서도 얘기할 텐데 작년에 그랬었죠. 근데 금년도 내신도 보면은 전국을 평균적으로 합격 선언을 놓고 보면은 이과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내신 어느 정도 0.4등급 정도면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애가 만약에 지금 현재 2.8등급인데 2.4등급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문과하고 이과를 비교하면. 그래서 여기서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는 게 이과에서 문과로 수시를 넘어갈까 말까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가 이쪽에서 조금 불가능했을 때 0.4 정도 일단 차이가 난다. 이거는 학교에서도 문이과 같은 과목 시험 봤더니 얘네들이 앞선다는 얘기예요. 수능도 앞서고 있고 이 패턴이 지금 통합수능 2년차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이슈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수시에서 어떨까라는 건데 어쨌든 8월 31일 날 시험 결과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또 대충 라인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페이지. 그럼 우리 애가 요 정도 라인 선상에는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문과가 됐든 이과가 됐든 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서울권에서 2.5등급짜리 2.5등급 이내가 인문계에서 한 절반이구나. 56%. 그럼 우리 애가 문과인데 2.5등급이 넘어서 2.6, 7, 8, 9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는 그 뒤에도 붙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죠 지금. 그러면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일지 모르겠죠. 일단 있다는 얘기죠 이게. 2.5가 절반 정도가 되고. 근데 자연계로 가면은 2.5등급이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한 71% 정도가 이과는 지금 2.5등급 있느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교과전형에서 좀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텀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수도권, 지방권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보면은 서울권이다, 인서울이다 3등급 이내가 한 절반이구나 이렇게 되고 자연계에서는 3등급 이내가 한 64%니까 문과애들보다는 내신 좋은 애들 한 20% 많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벌써 이 구조에서 그럼 우리 애는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이 3등급 정도가 이내에 있느냐 3등급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문과에서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지금 현재 붙었다는 얘기가 되고 자연계에서는 한 30% 정도 대가 지금 더 붙은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우리 애는 지금 요 라인 경계선상에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일단 머릿속에 좁혀놔 보십시오. 한번. 일단 좁혀놔 보면은 대강 거시적인 흐름에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인서울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우리 애가 그래도 한 30-40% 틈바구니 속에는 지금 하위권이지만 지금 포진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거의 그 덩어리 선상에 있는 것인지를 일단 한번 좁혀놔 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이게
우리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많은 고민이 이제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일단 그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뒤에서 조금만 더 보강해 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자,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대학별로 좁혀보면은 1등급 대가 서울교대가 1.26등급이고 교과전형에서 건국대학교가 1.96등급 라인이구나 이게. 그럼 우리 애는 지금 현재 이 라인 선생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어느 학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 정도 리미트가 된다. 2등급 대다 2.1이 서울시립대에서 1.96이 상명대, 서울여대권. 그 다음에 3등급 대가 여기 정도. 그래서 대충 이제 큰 틀에서 대학을 한번 좁혀놔 버리면은 위아래 라인업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 자연계로 보면은 1등급 대가 한양대학교 1.39, 건국대학교가 1.86까지 돼 있고, 2등급 대가 서울시립대 2.05, 서경대, 상명대 2.87, 3등급이 넘어가면은 학생부 교과전에서 요 정도 대학 라인업이다. 일단 대학 좁혀보면 이렇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수도권 지방도 일단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얘가 우리 애는 내 수능 성적으로 보면 지금 수도권 지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이 그 2등급 중반대 된다 하더라도 수능 갖다 놓으면 수도권 지방이다라는 거. 그냥 성적이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심리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학생은 아리까리한 게 서울권이고 완벽한 거는 정시로서는 지방권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수도권 지방을 포기하고 그냥 인서울에서만 박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일단 한번 좁혀봐야 됩니다.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은 내신도 완벽하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놔.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시 상태, 이걸 한번 좁혀봐 보시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울교대는 1.63등급, 서울대 2등급, 성균관대 2.99, 문과 3등급 대가 건국대에서 한성대 3.91등급대 분포. 그 다음에 1등급 대가 자연계에서 연대, 송대가 1등급 대, 2등급 대가 서울대에서 세종대까지가 2.94등급 대, 3등급 서울시립대에서 명지대, 강원대까지가 한 3.4, 3.7, 4등급 대가 여기 정도. 그 다음에 10페이지 수도권 지방으로 만약에 내려가면은, 서울은 우리 애가 고등학교 분포 특징으로 놓고 봤을 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신 합격선 안에는 지금 라인 선상에 걸쳐져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걱정스럽다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되는 곳도 한번 좁혀놔보고요. 내신 성적대로. 그게 수도권 지방인데, 자, 여기서 저 요 표를 오늘 지금 여기 자료가 없었는데, 우리가 내신은 되는데, 저 대학의 내신은 2.7로서 이제 된다고 했는데, 저 내신 2.7은 우리 정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2.7이라 하더라도. 그럼 이제 좋은 고등학교 쪽에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작년도 수시 전형에서 특목고, 자사고의 합격 비율이 44.8%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권에서.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권에서 43.8%. 여기 속에 머릿속에 생각이, 그럼 그래도 절반의 스페이스는 있는 거네. 일반계 고등학교도. 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우리 학교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게 또 딜레마가 되죠. 요때는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입시기관은 잘 모르겠어요. 학교도 물어봐야 됩니다. 요 정도 내신대가 그 학교에 학과에 붙은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 없었나. 없었으면 그 학교는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모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이대, 외대, 시립대가 특목자사고 합격생의 수시에서 27.5%. 그러면 거의 한 80% 가까이 여유가 있네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너무 쫄지는 마십시오. 뭐 거기가 3.1등급이지만은 여기 다 특목고 자사고 해드릴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의 평균 특목고 자사고 수시에서 합격생이 작년에 15% 남았어요. 나머지 85%는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당국대 정도 때가 되면은 특목 자사고 합격생 비율이 5.8%. 그러면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그 대학에서 공개했던 합격 점수의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합격선 정도는 요런 어떤 그 특목고 자사고 합격 비율을 가지고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게 제 메시지입니다. 너무 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붙을 수 있는 충분하게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너무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게 제가 보는 수치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반드시 학교에 요 내신 합격선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 대학에 붙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글씨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서영고를 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텀이 지금 이쪽에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이 조금 내려올수록 거의 한 10%대, 10%도 안 되는 대학까지 있다라는 걸 보면서 가능할 수 있는 대학은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의 합격선하고 없는 대학의 합격선 서울권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최저가 있는 게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57.2% 모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 없는 게 한 42.8%. 수도권 지방은 아예 최저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울권 소재대학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것은 17.2% 없죠. 거의. 그래서 여기서 고민은 우리 고등학교의 레벨이 저 학교 레벨이랑 어떻게 비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학교 내신 합격선을 지금 공개된 데이터를 일단 지금 가지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 비율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 이런 걸 참고를 해보면은 텀은 충분히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좁혀서 생각해 볼 거는 과목이 참 많은데 어느 과목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국어, 영어, 수학은 정말 잘해놨는지 아니면 기타 등등 과목들이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 과별 특성으로 봤을 때 이 과목 잘하는 교수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 것인지 이 과목을 못하면서 무늬만 이과 아닌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감각적으로 또 판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애가 2.8등급이지만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압축해보면은 2.8을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 평균이 딱 2.8이 돼 있는데 주요 국영수가 2.8을 넘으면 3.0이 되고 나머지가 앞질러서 평균이 2.8이 된 것인지 아니면 2.8인데 국어, 영어, 수학이 잘하는 중 2.8이 있는지 이게 또 하나의 대비값인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문과애들의 특징으로 놓고 보면은 문과애들의 그 특징의 학교 내신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료가 없으니까 혹시 한번 적어주시죠. 한번 적어보십시오. 문과애들의 학교 내신의 분포도를 보면은 제일 잘하는 과목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문과애들 저희 종락원에서 표본을 돌려봤을 때 학교 내신의 분포도의 특징이 문과애들이 제일 잘하는 학생부 열어보면은 1등 과목은 사회, 2등 과목은 국어, 3등 과목은 영어, 4등 과목은 수학, 맨 못하는 게 과학입니다. 문과의 순서. 여러분들 이 배열 구조에서 우리 애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문과애들이 다 못하는 걸 우리 애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든지 문과애가 아주 잘하는 걸 우리 애가 좀 뒤처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고 자연계는 학교 내신 성적 제일 잘 나오는 애들이 이과 애들 성적표를 딱 갖다 거기에서 1등 과목 영어 2등 과목이 수학 3등 과목이 국어 4등이 사회 5등이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애들의 특징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비교 경쟁이 우리 애가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야 이쯤 되면 대한민국 애들 이 정도의 평균적인 분포라 우리 애는 이 과의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괜찮네라든지 이런 판단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반대로 수능 점수를 놓고 보면 등급으로 한번 말씀을 미리 드려볼게요. 문과 제일 여러분 성적표상에 제일 잘 나오는 성적표 실제 수능 기준 놓고 문과 애들 1등 4탐. 근데 아까 거기서 내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문과가 사회가 제일 잘 나오고 과학이 제일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 등급 편차가 한 0.6등급까지 나옵니다. 문과 애들은. 사회하고 과학이 제일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게 편차가 0.6등급 정도. 이과는 제일 잘하는 게 영어고 제일 못하는 게 과학인데 과목 편차가 0.2등급입니다. 문과 애들의 과목 편차는 대단히 크고 이과 애들은 과목의 순서를 이래 매겨져 있는데 편차가 좀 적습니다. 여러분에는 과목의 편차가 좀 높은지 낮은지도 이런 부분들도 사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학생부 다 못 읽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그 학교 생활 기록 지금 다 읽어보십니까?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죠.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량적인 지표 가지고서 엄청나게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 저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스탠다드가 어떻게 모여질 때 우리 애들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그 마치 병원의 피검사 생각하십시오. 스탠다드는 혈압이 얼마인데 나는 얼마다. 일반적인 것을 좀 벗어난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수능은 문과는 1등으로 나오는 게 사회탐구고 2등으로 나오는 게 영어고 3등이 국어고 4등이 수학입니다. 문과. 수능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의 6월 평가와 모의고사 성적은 이 순서대로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과 1등으로 나오는 과목은 수학. 통합 수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과 애들은 1등이 수학입니다. 2등이 영어, 3등이 국어, 4등이 가탐. 우리 애가 수능 점수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과 애들로 놓고 봤을 때는 가탐이 발목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100일도 90며칠 남아있는데 가탐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지금 4, 5등급이 1, 2등급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너무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 이과 가탐이 굉장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문과는 역시 이제 수학인데 수학이고 그 전략적인 과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문과든 이과든 영어 과목이 지금 수능 점수는 2위 등급에 지금 랭크하고 있다는 거. 뒤에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전국의 지표는 이런 거니까 머릿속에 한번 좁혀보시고 그래서 체제가 있는 전형하고 체제가 없음에 있어서 체제가 있다라고 하는 전형에 맞춰본다고 하면은 뭘로 체제를 맞출 것인가 과목 전략적인 과목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문과도 이과도 영어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일 만만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둘 다 2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문과는 사탐, 이과는 수학. 그 집중해놓은 순서로 놓고 봤을 때는 체제적으로 놓고 보면 이과는 수학과 영어의 전략적인 과목을 해놓은 애들이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문과는 사탐하고 영어.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정시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과목은 문과는 가장 안 나오는 수학, 이과는 가장 안 나오는 가탐의 여부에 따라서 대학의 레인지가 스펙트럼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 성적표를 보시면서 한번 진단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에서는 서울권의 인문계가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한 2.4등급, 체제가 없으면 3.03등급인 11페이지 맨 하단표입니다. 자연계는 체제가 있는 게 한 2.39, 체제가 없으면 한 2.15. 그래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과는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에 내신 합격선이 더 높네요. 더 우수한 애들이 더 가네요. 그래서 문과는 수능되고 내신되는 애들이 이꼴관계 비슷하게 수능과 내신이 일치해서 갖고 가는 애들은 수시와 정시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문과는 수능 등급에도 아까 제가 사회하고 제일 못한 게 수학이지 않습니까? 등급차가 1.5등급까지 납니다. 여러분의 성적표 보면 제일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거의 한 2등급 가까이 때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과 애들은 수능 점수에서도 편차가 한 0.6등급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르게 좀 잘하고 있는 게 이과 애들이고 문과 애들은 버리고 안 버리고 과목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고 있다는 거. 대학들도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애들 뽑아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오류고 깨알 같은 거 학생부 언제 다 읽어봅니까? 책 읽는 거 세서 뭐합니까 그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 방법으로 애들이 골라내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량적인 지표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예, 학교 선생님 계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로는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멘토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그저 언제 다 읽어볼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12페이지 최저 있고 없고가 여기도 지금 대학별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13페이지 자연계열로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의 내신 합격선. 14페이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서울권은 거의 한 17%밖에 없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거의 없죠. 수능 체제가. 일단 그 내신 합격선은 지금 15페이지까지 이렇게 있다는 걸로 한번 좁혀봤습니다. 16페이지 충원 인원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냐 하면 한양대학교 지역균형과제 경영학부 2021학년도에 65명을 더 뽑았고 2022학년에 171명으로 딴 대학으로 동시에 붙어서 빠져나간 애들이 65명이 저는 작년에 170명 2배 이상 3배까지 늘었을 때 그러면 합격선 여기서 잘려야 될 거를 자꾸 빠져나가니까 여기 171명 떨어진 애까지 지금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합격선이 되게 낮아질 거로 예상해. 한 1.5등급에 붙을 애가 한 2.3등급에서 붙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결과로 놓고 보면 제가 이걸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생각대로 안 갑니다. 이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뭐라 그럴까요? 밀도 높게 줄 서 있습니다. 지금 덤성덤성 줄 서 있으면 1.5등급에서 붙을 애가 막 3.2등급도 붙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줄 세우기가 정밀하게 지금 고밀도로 지금 컴팩트하게 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괜히 한 장이라도 여행 이런 거 너무 지나치게 바라지 마십시오.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65명에 추가 합격시키는데 170명, 180명 오히려 2.5등급이 작년에 끊겼는데 올해는 2.2등급이 붙을 수 있었다는 여기서 좀 입증이 되거든요. 이 데이터들이. 그래서 반드시 지금 빠져나간 애들이 많으면은 그만큼 더 합격 확률도 높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낙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충원이 많은 대학이 있고 충원이 좀 줄어드는 플러스가 위에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작년에 100명에서 보면은 끊었어야 되는데 120등에서 20명이 더 빠져나가서 120등까지 붙인 데가 있고 이게 한 180등까지 갔을 때도 학교 내신 합격선이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반대로 작년에는 한 20명 정도 해도 올해는 5명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격선이 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합격선이 더 내려갔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레귤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데 이렇게 정밀하게 서 있다는 얘기 자체는 뭐냐? 데이터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데이터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률을 제가 놓고 뒤져봐더라도 그 값이 안 나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무조건 합격선이 높아질 것이다. 전혀 안 맞습니다. 그 정말 알 수 없는 영역인 거고 다만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아까처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고밀도로 줄을 서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떨어진 애들 사이에서도. 그런 면들을 염두를 해 두시고 조금 더 수시에 꼭 붙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그런 쪽에서만 판단하지 좀 말아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7페이지 교과전형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제가 17페이지까지 한 거고 그래서 18페이지, 19페이지 작년도에 인문자연계 충원이 많은 순서대로 20페이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충원이 많은 순서들인데 요 충원이 많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때 작년도 그 전에 합격선의 변화가 얼마만큼 돼 있는지를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원래 예상대로 갖는 학과들도 있고 가지 않은 학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 규칙성이 없다라는 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22페이지에 논술은 내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 내주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넣은 거고요. 논술은
내신이 적용된다라고 하지만 내신 큰 의미가 없다. 뭐 4등급, 5등급 이렇게 붙고 있고 이거 어차피 논술판은 재수행판이고 고3에서 수능 준비파 애들만 보는 게 논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신을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괜찮은 애가.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수능 준비하면서 논술 병행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인문이든 자연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23페이지도 뭐 그런 각도 학교에서 뭐 내신이 얼마 좀 반영된다 이렇게 했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 24페이지 이건 공부 좀 하는 애들 아까 가서 쪽에서도 서울대가 28명 갔다고 하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약대, 한의대, 의대가 1.26등급, 한의대가 1.36, 약대가 1.45, 치대가 1.46, 수의대가 1.52, 서영고, 자연계 일반학과가 1.55등급의 라인업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그래서 이게 의약학계의 서영고 일반학과의 라인업이 지금 내 서영고를 갈까 아니면 약대를 갈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좌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 밑에 학과까지 합격선도 집어넣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의대가 제일 높고 1.49, 의대가 1.5, 약대가 1.79, 치대가 1.80, 한의대가 1.88, 서영고 자연계열이 2.51. 여기는 특목고 자사고 아까 제가 그랬죠. 서영고권에서는 거의 한 절반 가까이라고 그랬죠. 44%까지 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고 서영고권에서 성서학까지는 너무 일반고의 학교 내신이 그대로 지금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전체 수능 응시생의 수험생에서 한 5%대입니다. 5%대. 그냥 특목고 자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40만에서 2만 명이 한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특목고 자사고가. 근데 그 중에서 또 공부 잘하는 애들 출연 납부는 한 절반 이하로 한 2.5%, 2%대 정도 될 거 아닙니까? 10,000명대 이하로. 걔네들이 서영고에서 절반 차지하고 있다는 거. 성수학까지.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10%, 5% 국승세단까지 내려오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에 있어서 작년도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과에서 문과. 이과에서 문과 어떤 애들이 넘어옵니까? 수학을 일단 잘 본 애들입니다. 이과 애들 중에서. 수학은 이과는 큰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과 애들끼리에서는. 왜?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작년부터 경험합니다. 문과 안 좋은 애들이 밑에서 쑥 받쳐주니까 옛날 같으면은 고1, 2때 같으면은 한 뭐 등급보다 조금 더 이과 애들은 더 높아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옛날 같으면 한 2, 3등급 애들이 지금 1, 2등급으로 탁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과 애들은. 그래서 일단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온 애들 수학을 제일 잘 본 애들입니다. 과목 중에서는. 제일 못 본 과목은 뭐냐? 가탄이. 그래서 수학 잘 보면서 가탄 패렸다는 애들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한 국민대 숭실대 갈 애가 서강대 이상 들어가 버린다. 일단 문과로. 이게 이제 그 거래입니다. 이게 애들이. 그래서 성대가 연대를 이기는 거예요. 문과에서. 국어, 수학, 탐구 합산 점수 기준을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 발표했더니 난리가 나죠. 그러면 야 성대하고 성대 경영학과하고 연대 경영학부터 어디 갈 겁니까 당신은? 당연히 쿨수 가지고 하겠죠.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수학은 잘 봤는데 가탐을 못 본 애들이 타고 넘어와 버리니까 수학의 가중치가 높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문과들보다 점수 잘 받던데 가중치까지 국어, 수학, 탐구를 놓고 보면 수학이 높잖아요. 그게 탐구보다. 그 탐구 4등급 받고 연대 가는 거예요. 그게 정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지금 작년에 실현이 됐다는 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과에서 문과로 가는 애들은 수학 잘하는데 탐구 배린 애들이다라면 여러분 애는 어느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봐보시고 그러면 정시 때 타고 넘어오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격 점수를 놓고 보면은 수학과 탐구의 점수차가 높은 대학, 서강대학교, 서울시립대, 중앙대, 연세대, 인하대, 서울교대, 수학의 합격 점수하고 탐구의 합격 점수의 차이가 큰 순서대로입니다. 유추해 보면은 이 대학들의 이과에서 문과를 집어넣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점수 격차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지 않는 이상의 실현 불가능한 점수대입니다. 평상시 때 같으면. 그래서 이 격차가 지금 간격이 큰 학과인지 아닌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그 문과라고 하면은 이게 이 대학에 적으실 때 가면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경희대 서울대가 발표한 거 보면은 순수 문과 이과만 놓고 보면 서울대 한 절반, 경희대가 한 60.3% 정도가 문과 합격생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고, 30페이지로 보면은 서울대 영어교육 심리 자유전공하고 지리교육학과가 지금 수학과 탐구의 점수차가 제일 큰 순서대로죠. 서울대학교 공식 발표했던 기준으로 보고 자유전공 심리 지리 영어교육학과가 지금 문과에서 이과 합격생이 지금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는 게 지금 일치하고 있죠. 어느 정도 통계적 유사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과 탐구의 점수 격차를 한번 보면서도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는 인문계학과에서 자연계 합격생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과 수를 저희 회사에서 보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들이 어떤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정시 때 경쟁력이 어떻게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 유사성은 지금 나타난 이게 지금 처음으로 작년도 입시 결과죠. 이런 현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제는 금년도부터 조금 예상을 하고 원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좁혀보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36페이지 수학 가중치 높은데, 어제 저녁에도 어떤 애가 우리 집 왔는데 내신 쭉 보여주면서 3학년 1학기가 제일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삼촌 3학년 1학기만 제일 많이 보는 데만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없다고. 그게 참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3학년 1학기 제일 잘했는데 이게 내 내신 등급으로 좀 보는 거예요. 이것만 봐주는 대학 좀 찾고자 간절함이죠 지금. 그래서 수능 점수는 가급적이면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알았다고 하면서. 그런데 (37페이지로) 잠깐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각각 과목별로 이제 지금 현재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 문과 수학을 아주 못해도 대학을 갑니다. 정시에서. 문과 수학을 아주 못해도 대학을 간다. 정시에서. 어느 정도냐. 2021학년도에는 서울소재대학의 수학 4등급 이하가 갈 수 있는 학과는 54개 학과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수학 4등급 이하가 합격한 학과가 17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과 수학 못해도 정시대학 간다. 4등급 이하도 서울권 소재대학 정시 간다. 이게 문과가 불리하다 이렇게 놓고 볼 게 아니라 기회가 확 늘려주고 같이 점수 낮아버린 거예요. 그냥 54개에서 178개 학교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문과에서 잘하는 애들 정말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도 말씀드렸는데, 문과는 수학이나 이런 거 조금만 잘해놓으면 저기에 혼자 놀아요. 지금 다 절로 넘어가서 이과로.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문과는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수학 4등급도 간다니까요.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틈에서 또 이과는 뭐냐. 야, 문과에서 넘어오면은 과학탐구 저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인데 이과 애들 중에서는 수능 점수에서 4등급 연대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통합수능에서 좀 만들어 하는 판이거든요.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문과가 불리해졌습니다 얘기할 필요 사실 없는 겁니다.
지금 서울소재대학에서 문과의 선발 비율은 대학에서 52%예요. 52%가 문과에서 문과가 더 많이 뽑습니다. 서울소재대학은. 공정하는 애는 다 지금 이과로 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수능 점수 격차 보면 대충 간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문과는 상위한 쪽에 좀 수학 좀 잘하는 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대학 엄청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시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시 때도 너무 뭐 문과 뭐 그런 거 좀 쫄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39페이지도 보면은 옛날에 갈 수 없는 대학이 이렇게 막 늘어져 있는 거예요. 뭐 건국대학까지 막 4등급이 하고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41페이지 이과 옛날에 4등급 이하가 갈 수 있는 서울소재대 96개 학과였거든요. 이과가 정시에서. 근데 작년도 통합수능으로 밖에 35개로 뚝 떨어졌죠. 문과는 이과는 수학 좀 못하면 수학 좀 잘하면 큰 경쟁력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과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과에서 수학 1등급이다라고 하고 2등급이다라고 얘기가 옛날로 따지면 그냥 3, 4등급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만큼 이과는 수학 등급이 확보가 안 되면은 갈 수 있는 학과가 지금 3분의 1 토막 정도로 지금 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고 수학은 기본적으로 이과에서는 잘해야 되는 것이지 수학 능력이 탁월해서 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수학 1등급은 이과 애들이 95%입니다. 우리 회사 추정이. 널브러진 애들 다 이과 애들이에요. 수학 1등급. 그 다음에 영어는 어느 정도냐? 작년 영어가 6.2%였고 1등급이 그래서 불수능이라고 그랬죠. 영어가 불수능이었다. 근데 2등급하고 3등급은 보면은 영어는 그냥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1등급을 갖다 놓고 막 기사가 나와가지고서 저도 참 헷갈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언론에 이런 데서 강요받았죠. 쉽다 어렵다로 좀 얘기 좀 해달라. 1등급은 어렵고 2, 3등급은 쉬웠어라는 얘기는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냥 생각에 영어는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는 되게 2, 3등급 애들한테는 만만한 과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영어가 2등급이 27.9%다. 27.9%라는 얘기 옛날 상대평가 들으면 4등급짜리가 지금 2등급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영어가 2등급 안에 안 들어왔다 싶으면 정말 지금까지 놀았다 생각할 정도가 됩니다. 10명 중에 3명인데요. 그 다음에 3등급이다. 53%에 무려. 대한민국의 절반의 수험생이 지금 영어 3등급을 맡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애가 3등급, 2등급 맞춰서 합의 5등급을 못 맞춘다라든지 이러면은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1등급한테는 그래서 1등급 그래서 맞춰놓는데 그게 좀 간들간들가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 6%대 나온 거는 옛날에 상대평가에서 4%대랑 비슷한 거니까 걔네들한테는 어려운 거고 지금 현재 영어가 3, 4등급 때도 길을 쓰고 하면은 등급 확보될 수 있다라는 거는 문과도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하게 해줘야 되지. 어디 섣불리 우리 애는 영어 안 된다고 4등급, 5등급 받고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그거 하라고 하십시오. 확률적으로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스카이하고 주요 10개 대학이 대강 봤더니 영어는 2등급 이내 나오면 안전빵이네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영어는 한 2등급 이내만 나오면은 주요 대학 들어가는 데서 영어 때문에 정시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설정하시고 그럼 영어 2등급 어느 정도냐? 30%라는 거. 어렵다 하면 작년에 시험에서도 2등급은 30%였다라는 거는 꼭 주시시켜 주십시오. 3등급, 4등급 애들한테는. 그래서 영어가 저 위에 한두 세 개는 되게 어렵게 출제될 수 있지만 그 이하 때 애들은 올해 6월달에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2등급, 3등급 받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조정이 될 거예요. 그 밑에 중간 정도는. 그러면은 2등급하고 3등급이 팍 늘어나는 거예요. 1등급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2등급 정도까지 받아놓으면 지금 여기 합격자 분포로 놓고 봤을 때 데이터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얘기는 하기 어렵죠. 숫자상으로 놓고 봤을 때 2등급 때가 거의 다 대부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 구성비를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 영어 등급 높은 수 1.8등급 들어가면 2등급도 많다는 얘기가 되죠. 2등급도 많다는 얘기가 되죠. 다 1등급만 맞으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영어가 각 대학마다 한산식도 막 다르고 골치 아프게 돼가지고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선뜻 보기가. 그래서 영어를 머릿속에 2등급 아니면 들어오면 된다. 그 다음에 2등급하고 3등급은 목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전문대급이 아니면 2등급 3등급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그거는 명확합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벗어난다라고 하면 진짜로 영어의 학문적 특성이 없으면 그거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중위권 때 학생들 한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49페이지로 잠깐 가볼까요? 수학 1등급 때, 2등급 때, 3등급 때, 4등급 때, 5등급 때 우리의 수학 등급으로 놓고 보면 수학 점수로 보면 어느 정도 때 대학에 들어가면 현재로서는 유리하고 불리하고 경쟁력이 어느 라인 선상에 있다. 그래서 등급을 보시고 등급 중에서도 6월 평가 모의고사 100분위 점수를 보시고 이 정도 수학 경쟁력은 대학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정도 집어넣으니 수학 때문에 하다못해 감점은 덜 당하겠구나. 상대적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점을 보시고 또 대학을 한번 좁혀나가 보는 것도 있고 목표하는 대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만큼 좀 올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참고하시고 자연계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100분위 점수대로 놓고 보면 요 정도 때 애들이 요 대학에 지금 합격을 했더라 작년도에 그 수학 점수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우리의 수학 경쟁력은 요 대학 가면 좀 있는 거고 저 대학 가면 좀 떨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위아래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도권 대학 또 한번 참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권 그 다음에 53페이지 국어 우리의 등급 한번 6월 평가원 확인해 보시고 또 100분위 점수를 또 나와 있죠. 그거 확인해 봤을 때 요 정도 대학에서 우리가 요 정도 국어 경쟁력인데 위아래 대학으로 놓고 봤을 때 모자란다 남는다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 보면은 3월달 거 있고 4월달 거 있고 6월달 거 있고 7월달 거도 아직은 그냥 그 보름표들 이제 볼 텐데 이제 8월 31일 날 이제 결정이 안 되는 거죠. 결과가 없을 때 9월 13일 날 수시 원서 접수 쓰는데 현재 가장 기준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사실 6월 평가원밖에 없죠. 일단 재수생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놓고 봤을 때 국어 경쟁력은 한 어느 정도 때가 됐구나. 국어를 조금만 더 높이면은 여기 정도 대학 가는 데서 한 1, 2점 더 먹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까지 적용시키면 조금 더 세게 벌릴 수도 있구나 아니다라는 걸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권까지 그렇게 국어 경쟁력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 탐구 문과는 무조건 사탐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전국 평균치 떠놓고 봤을 때 사탐이 제일 잘 나오고 있고 이과는 가탐이 제일 안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종로학원도 대치간에 가면은 엊그저께 지하식당에 물이 잠겼는데 그날 새벽 1시, 2시 돼서 이제 집에 귀가시키고 그랬거든요. 차 태우러 온 부모님들 물 그냥 차 침수 다 됐고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의대를 목표로 하는데 가탐 때문에 옵니다. 그거 배려서 그게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4등급, 5등급이 나와버리더라고요. 딴 거 다 그냥 제대로 맞춰놨는데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런 애들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를 쓰고 해도 안 나왔다는 애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막 가외까지 붙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나왔던 애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정말 잘하는 에이스에 있는 그 그룹핑에 있는 애들도 좀 가탐이 애들이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작년에 그 올해도 국어는 그렇게 잘 맞았는데 그 만점 퍼펙트하게 맞은 애가 4등급, 5등급을 받고 지금 하는데 그나마 지금 이제 올라와가지고 뭐 아빠도 기분 좋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서울대 공대를 갈까 아니면 의대를 갈까 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인데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전략 과목의 탐구라는 게 그 막판에 올릴 수 있는 점수이기도 하고 특히 고3들은 진도 안 끝났던 얘기를 다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아직까지 진도 공부를 끝까지 안 했기 때문에 4, 5등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번을 짚어놓은 봐 보십시오. 너 앞으로 탐구 특히 문과 중에 사탐 계속 1등급 찍는 애들도 그렇습니다. 1등급 찍는 애들도 3등급을 하고 훅 가버려도
정말로 그거 하나 또 발목이 잡히는 애들도 있고 문과애들 들어오면. 그래서 혹시 탐구에 대한 너 앞으로 공부 계획이 뭔지는 한번 솔직히 물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지금은 또 부모들이 아는 체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정도로 넌지시하면 하면 애들이 이때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뭐 따라 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그전까지만 해도 뭐 따라 해준다고 하면 귀찮아했는데 지금은 약간 스탠스가 달라집니다. 긴장이 지금 초고저로 지금 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말을 쓱 하면 꺼낼지도 몰라. 어쩌면 그게 마지막 조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탐구 정도 그래도 조금 짧은 기간 안에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학원가는 추석 연휴 4일이거든요. 올해가. 그거 한 다음 주부터 되면 그 광고 팍 나옵니다. 탐구 4일 완성해가지고. 그럼 추석날 당일날 아침에 아빠들은 거기다 다 차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에서 기다리가 아빠는 학원에 올라가가지고 자리 잡아놓습니다. 요 자리. 여기가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인 데 제일 잘 밀리고. 그럼 아빠가 거기서 자리 잡고 차는 쫙 서있고 그랬어. 예전에 우리 애도 그랬습니다. 나보고 다른 학원 가서 자리 잡아 놓으라 해가지고 야, 아는 사람들 지켜. 남의 학원에 가서 실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타이밍 때가 마지막에 그런 기회로 삼는 애들이 고3들은 많다라는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탐구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때 받아지고 이제 어느 정도 라인업이 있는 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작년에 통합수능 1년 차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은 참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과거의 데이터는 좀 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짚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통합수능에서 이제 약대가 작년도에 처음 들어왔었죠. 그래서 약대 합격 점수, 성대, 가천대, 계명대, 특성여대 요 순서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 순서, 정시 순서고, 그 다음에 치대. 올해 지역인재 전형으로 40% 선발하는데, 그럼 지방애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들어가는 거 쉽지 않겠습니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권역으로 지금 뽑고 있는데 6개 권역 지방권 소재 의대 선발 비중이 약 70%입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학생 수와 지방 학생 수를 대고 5대5로 비슷합니다. 그럼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이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지역인재 40% 전형 작년도보다 10% 높아진 거죠. 유리하다 그래야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거는 숫자 구조상도 학생은 한 5대5로 비슷한데 지방 전국의 의대가 3,000명 정도 선발 인원 중에서 거의 한 2,000명 정도는 지방입니다. 그러면 작년도도 30%가 됐었죠. 이미 지역인재가. 그 다음에 약대가 1,700명 들어왔죠. 그럼 좀 분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합격 점수가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죠. 옛날에 한 1.5등급이 붙은 것이 한 1.7등급도 붙지 않을까라는 거. 올해는 또 더 늘었다라고 하니까 특징이 뭐냐?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약대가 들어와도 합격 점수에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치대도 마찬가지고 한의대도 마찬가지고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 효과가 있지만 합격 점수에 영향이 지금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수시든 정시든. 이거는 이과 상위권이 해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공고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도 지방권 소재 학생들이 의대 들어가기 쉬운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합격 점수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안 맞을 겁니다. 제가 작년도에 30% 해봤을 때도 안 맞아요. 이게 안 낮아져요. 약대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시도 지금 점수가 안 낮아집니다. 정시는 사실 통합수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패턴 변화가 있어서 딱히 딱 분석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수학을 빼고 국어하고 사탐 성적만 비교해보더라도 성적이 안 떨어져요. 지금. 그 얘기는 수시나 정시나 상위권 애들의 어떤 점수의 등락폭은 이과 애들은 큰 폭으로 좀 없다라는 거. 요즘 생각하시고 먼저 쓰십시오. 그래서 괜히 또 올해 지역인재가 이렇다라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작년에 1.5등급 붙어내고 올해 1.4등급이 붙고 더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서울 수도권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지방권 수시 전형 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줄 세우기에 이제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올해 합격생의 여기 경북대부터 해서 지역 지방 근처 국공립대학들의 수시 전형의 고교 유형별 분표를 보니까 서울 애들이 없어요. 거의 다 수시는 지방 아이들이었어요. 고교 유형 분포 자체가. 그러니까 작년도 합격선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더 낮아지고 1.5가 1.4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다고 1.5가 한 1.78이 붙을 것이다라고 하는 요행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이유는 작년도도 이미 30%로 확대됐던 거고 또 약대 1,700명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거. 반도체죠. 이런 학과들이 또 나타났다라고 하지만 그게 여기 경북대학교 반도체는 또 삼성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대나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대 약대 다음이 반도체입니다. 대기업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연세대도 5대 약대 컴퓨터공학 전자 제외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라인업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세질 가능성도 있고 경북대도 그런 개념이 하나의 이제 축에 들어가는 학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게 분산된다라고 하지만은 크게 또 합격선이 낮아질 것으로 섣부르게 예측하지 마시고 지원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64페이지 뭐 교차 지원 정도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100분위 점수를 봤을 때 국어 수학 탐구를 했다 더하기 해봤다 이과 한 250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정시대 100분위 점수 국어 수학 탐구 다 더하기 해봤더니 우리가 250점이 넘으면 일단 정시에서도 가능하다. 학교 내신은 2.5, 6등급인데 100분위 점수를 이과에 뒤져봤더니 210점대다라고 하면은 210점대 대학에서 더 위에 있는 수시에서 쓸래 안 쓸래 이 기로에 이제 서 있는 애들이고 2.6과 100분위 점수 210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지금 210이라는 얘기는 거의 한 4등급대 정도. 잘 나오는 게 있으면 3등급 정도 하나 찍어놓고 더 잘 나오는 게 있으면 영어 한 2등급 정도 찍어놓은 애들. 요 정도 나머지 거의 한 3, 4등급은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 내신 한 2.5, 6등급 대들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그 애들은 묻지마 수시 합격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재수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애가 한 2점 중반대 정도 등급인데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과 254점대 문과는 228점대 6월 평가원 기준으로. 그 집에 가서 6월 평가원 점수 딱 보고 우리가 내신 등급과 수능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서 재수 필이 있으면은 해보는 거고 아니면은 글쎄요 인서울권 안에 들어오는 수능 점수대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신도 3이 넘었다. 그 다음에 수능도 보면 인서울권 안에서 진입이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재수하는 말에 판단해야 되는 거고 안 하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수시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로 점수 자체가 문과에서는 100분위 점수 6월달 기준으로 보면 한 230점 이과는 250점대 요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내신은 2점등급이냐 3등급대 초반이냐 중반이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좁혀놓고 이제부터는 인생의 결정의 문제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학부모님들이 대학 들어가실 때 정도의 정보는 전부 다 아니었습니다. 지금 정보는 굉장히 과학적인 정보고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정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아버님들께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기업 공시자료 합을 잘못해서 법률상 바로 제재를 받게 돼 있고 처벌받게 돼 있죠. 그 정도의 준하는 급으로 대학들이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방권 소재 대학들은 살짝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수도 모르게 숫자를 바꾸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점수를 확 바꿔버려요. 여기 아버님들이나 어머니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 갖다 놨는데 보면 숫자가 3월달 들어가 4월달 난리 나죠. 왜 정정공시하고 난리가 나죠. 대학들도 점수를 어쨌든 공개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치적인 것들을 갖다 놓고서 좁혀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뭐 이것저것 뭐 무슨 뭐 잠생이 보듯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적입니다. 이제 입시는 이쯤 되면.
그 다음에 66페이지 학과별 대학별로 대강 그 순서 지금 집어넣은 거고 68페이지 의대, 지대, 약대, 한의대, 서영고 일반학과 순서고요. 69페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수능. 일단은 수학의 1등급은 거의 다 이과다. 그 다음에 수학 선택 비율이 미적분이 높아지고 있다. 문과 학생들 중에서 미적분하고 기하 선택하는 학생들이 한 7% 정도 됩니다. 여론에는 어떤지 보시고, 야, 문과 상위권 애들이 저런 상위 많이 가 있다 하더라 소문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 모르겠지 어쨌든 7%가 있습니다. 7% 정도 돼가 문과 학생들. 그 기준은 뭐였냐? 사탐을 얘가 준비를 했는데 하고 있는데 시험은 미적분 보는 애들. 요건 그냥 문과로 딱 특정을 해봤을 때 미적분이 한 5%, 기하가 한 2% 해가지고 한 7% 정도 대한민국의 문과 학생들은 이과 수학을 하고 있다. 얘네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모르겠어요. 추정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묻지마 그냥 가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생각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이과 수학 하는 거 아니냐? 7%밖에 없습니다. 미적분 5%, 기하 2%. 그러니까 너무 뭐 불필요한 고민 많이 하지 말고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거 다 아는 내용이라 넘어가겠지만 미적분이 점수가 좋고 한글과 통계보다는 그렇고 이유는 뭐냐? 그 22문제라고 부르죠. 30문제 중에서 22문제 수, 원, 투 공통과목. 그 공통과목은 잘 푸는 집단이 미적분이란 말이에요. 요 22문제는. 이 22문제는 잘 풀고 못 풀고가 문제지가 똑같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그 점수 조정을 못 해줘요. 그런데 선택 과목으로 가면 미적분 8문제, 기하 8문제, 확률 통계 8문제 문제지가 다르죠. 그러다 애들 시험 보면 어렵게 출제됐냐 쉽게 출제됐냐라는 평균 점수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출제돼서 애들이 손해봤다 싶으면 점수를 조금 높여주고 낮춰주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쉽게 출제됐다라고 하면 또 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어렵게 출제되고 쉽게 출제했기 때문에 애가 격차가 벌어지지는 거의 않는다고 봐야 돼요. 문제 구성상에 있어서도 30점 중에서 30문제 중에서 8문제밖에 안 되고 100점 당 26점밖에 안 되는 거고 여기 74점이고 그거는 수학의 이 22문제 수 원투에 해당하는 거는 문과든 이과든 길을 쓰고 이 점수를 잘 푸는 거에 지금 현재 모든 게 지금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10점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이 76점, 74점 이 22문제가 미적분 푸는 애들하고 한글과 통계 풀어보는 애들 저희 회사에서 돌려보면은 18.8점 차이 나네요. 20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내 집단의 점수가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평균 점수 높으면 나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평균 점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문과 애들 같은 경우에 그다지 그렇게 많은 애들이 저쪽에 간 건 아니라고 보죠. 근데 5%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글쎄 생각보다는 뭐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 그 정도쯤 된다라는 거. 어쨌든 지금 와서 뭐 후회 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이거 선택하고 바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고 있고 70페이지 가보면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과생이 국어는 뭘 선택할 것인가라는 게 지금 45%가 엄매로 가 있네요. 올해 이과생들이. 작년에 6월달에 31% 정도 때가 지금 45%까지 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이과애들의 절반은 국어는 엄매입니다. 작년에 시험을 봤더니 엄매 점수가 하작보다 잘 나왔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있다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과애들이 대거 절로 가 있는 거예요. 문과애들이 엄매로 가 있는 거는 27%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수학의 점수 격차도 있지만 국어의 점수 격차도 생길 수 있다. 이과 애들이 더 문과 애들보다 많을 수 있다. 득점 분포 자체가. 왜? 엄매에서 45문제 중에서 이 34문제가 공통과목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34문제를 엄매 집단이 더 잘 풀고 있다는 게 작년 올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과 애들이 일로 더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작년에 6월달에 비해서 15%나 더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수를 좀 벌릴 수도 있다. 그럼 이과 애들이 수학에서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격차를 줄이려고 이제 8월 31일 날 되면은 또 평가원에서 격차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격차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국어에서 이제 공통 과목으로 풀어온 이 34문제, 수학에서 30문제 중에서 22문제 공통 과목을 아예 그냥 물수능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누구나 다 풀 수 있게끔. 그럼 격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나 다 못 풀게 불수능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평가원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점수 격차도 여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애들의 출석에는 잘하는 놈들은 엄매에 들어가 있고 잘하는 놈들은 미적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문과 애들조차도 이렇게 넘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징인 거니까 이 특징 중에서 핵심은 국어하고 수학은 공통과목 잘 풀어라.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거는 계속 반복적일 수밖에 없고, 언어와 매체하고 합법과 작문에서 이 34문제 풀어보는 점수가 76점이거든요. 이 76점에서 점수 차이가 한 10점 차이가 납니다. 음매하고 화작하고. 요 10점 차이가 때문에 음매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작년도 6월달, 9월달에 6월달에 1등급 영어가 5.5%, 9월달에 4.9%, 본수능에서 6.2% 나오니까 영어는 어떻게 출제되냐? 불수능 이렇게 했습니다. 5, 6%가 1등급이 나오면 불수능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등급 6월달에 19%, 9월달에 16%, 본수능에서 27.9%, 그 다음에 6월달에 3등급 38.6%, 9월달에 36.1%, 본수능에서 53.1%. 정확한 용어는 2, 3등급은 6, 9, 5에 비해서 대단히 쉬워졌고 1등급은 여전히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한 멘트입니다. 그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영어 포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건 절대평가에도 숫자 쪽수 제한도 없습니다. 무조건 80점 넘으면 되고 70점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전략 과목이 아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쯤 안 되면은 대학 아예 못 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절반이 지금 3등급인데. 그다음 72페이지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의 등급을 놓고 보면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현재 내신 등급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지금쯤에 내신 등급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두 가지 트랙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첫 번째, 전체 토탈은 얼마고, 주요 국어, 영어, 수학으로 보면 어떻고, 순서도는 어떻고, 요 부분의 관점을 한번 견지를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학과랑 좀 연계성이 좀 어떨 것인지도 한 번쯤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혹시 자소서가 쓸 일이 있으면 그런 쪽의 토대를 좀 분석을 해서 쓰는 게 어떻고, 이런 쪽이 강하다라는 면들을 학교생활 기록부 꼼꼼히 쳐다보면서 만약에 자소서를 쓰는 게 있다라면은 또는 면접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저 사람들은 처음 하는 본령을 다 읽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 발제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 학생만 알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신 등급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왼쪽에 보면 수능부터 100분위 점수를 환산하라고 하니까 약간 뭐 숫자가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에서는 학교별로 합격 점수를 수능 등급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2점 몇 등급이다, 1점 몇 등급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 오른쪽에는 교과 전형이고 종합 전형으로 했을 때 1등급이고 2등급이고 이런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표님 그런 고교 유형에 따라 조금 차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서영고, 서성한 그 나머지 학과들은 한 10%밖에 안 된다. 특목을 찾아고 비율이. 일반고 비율은 또 높은 고등학교 있고 낮은 고등학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학교에서 확인하십시오. 우리 2호 등급이 그 학교에서 작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붙을 수 있구나. 대강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왼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등급과 오른쪽의 등급이 수능이 한 1등급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 애랑 봤을 때. 내신은 한 2인데 이쪽에는 한 3이 좀 넘어가고 있다. 한 1등급 정도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수시에 올인해야 됩니다. 수시에 올인은 뭐냐? 간단합니다. 눈높이 조정하는 겁니다. 뭘 올인하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와서. 그냥 눈높이 조정이 올인입니다. 수시는. 그래서 그 간격은 뭐냐?
내신과 수능 봤을 때 1등급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극복이 지금 현재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떨지는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눈높이를 조정하든 아니면 한 판 더 하든 그런 쪽에 이제 판단입니다. 아니면은 기적을 한번 90일 동안에 만들어 보든.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런 애가 아빠가 끌고 와가지고 들어왔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별로. 그냥 점수 끌어올리라는 얘기를 100번 하고 저도 뭐 그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이제는 당장 공부하는 거는 실천을 할 거고 뭐 맡겨야지 그 아이한테. 하다못해 실천적인 거라도 뭐나 바뀌어보라는 얘기는 아주 훈수나무 드는 게 뭐냐, 핸드폰을 좀 보지 말아라. 한 100일 동안만큼이라도 자기들은 좀 멀리 해놓고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하고.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재수생들한테 벌어졌습니다. 학원 애들 작살나는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 강의가 들어가고 할 때 애들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했을 때 재수생들이 점수 격차가 굉장히 벌려놨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기적입니다. 그게 100일 동안에 가장 큰 거는 책상에 눌러앉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수험생에 여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실천적인 100일도 있지만은 뭔가 내가 또 이면적인 어떤 생활의 실천도 한번 같이 병행을 해보는 것도 독한 마음이. 이쯤 한번 해봐야 재수에서도 자신감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파해보고 한 100일 동안 안 해보고 재수하면은 재수하러 적응 기간은 또 몇 달 걸립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쓰고 막상 재수해서 대학을 갔는데 싫을 것 같으면 그냥 수시로 갈 걸 그랬다 이렇게 됩니다. 저 고생하고 저 돈 써가지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재수를 뭘로 했는지 그냥 차라리 붙여놓고 유럽 여행을 갔다 왔으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간격 내신 등급 머릿속에 오른쪽에 생각하고 있고 수능 등급 생각해가지고 1등급 이상의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그 눈높이 조정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느냐 뭔지 하느냐 이제 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자연계도 좀 그렇게 돼 있고 뭐 간호학과 입시 결과는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그 지역인재 전형에서 간호학과도 포함이 이제 40% 저기 간호학과도 이제 포함되는 그런 지역인재 전형에 들어가는 건데 지방권 소재하고 있는 이제 의대, 치대하고 간호학과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간호학과 정도는 가대요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 수에서 그 이과 학생 수 대비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간호계열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자고 했고 그 뒤에는 또 교대까지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끝으로 정리를 좀 하면은 일단 남은 기간 동안에는 문과에서는 보면 어쨌든 사탐과 영어 중요하다라는 거, 이과에서는 수학과 영어가 보면 만약 수능 최저 과목으로서는 그렇고 또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서울소재대학이 정시가 39%고 수시에서 못 뽑는 애들이 정시에 넘기는 것을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많게는 4~5% 넘는 학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시 선발 규모가 한 40% 중반대까지는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정시의 기회는 가장 큰 해입니다. 금년도가. 최근 8년 만에 가장 높은 해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는 수능이 중요해지다. 좀 못하더라도 수능 점수 대학 간다라는 게 현재 변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과 수학 4등급 이하도 인서울 간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변한 거니까 수능이 일단 중요해진 건데 수능은 중요해졌는데 또 뭔가 특징이 있냐면은 재수생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금년도가. 그래서 반수생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고 뭐 엄청나다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작년도가 반수생이 일단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수생들이. 그럼 반수생들이 이제 본수능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재수생들이 한 13만 명이 넘어가는데 6월 달에 지금 재수생들이 시험 안 보는 애는 지금 8만 몇천 명이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은 시험 안 봤습니다. 얘는 안 보고 있어요. 본수능에 나타납니다. 9월 달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보존회 때 가면 갑자기 없던 재수생들이 막 몰려드는 게 8만 몇천 명이 쑥 들어와 버립니다. 문과, 부당, 이과가. 그러니까 이게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점수에 급등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점수가 또 공부 못한 재수생이 오면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더 올라가는 거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재수하러 들어오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두 과목에서 4, 5등급 맞은 애 많습니다. 국어에서 4, 5등급 맞았던 애들 작년도에 많고, 탐구에서 4, 5등급 맞은 애들 많고 그랬습니다. 국어하고 1교시하고 4교시 이게 그런 건데, 결론은 뭐냐? 정시는 늘어났으니까 기회는 있고, 기회는 있는데 또 재수생은 또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끝까지 국어, 수학, 탐구 이 전체 과목, 영어도 마찬가지고 포기하는 과목 없는 게 가장 최선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과목이 없게 하는 게. 그래서 수사 한 과목에 4, 5등급 나오더라도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과목 포기는 가급적이면 없게 할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략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 과목이 점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더더욱 끝까지 과목을 포기하지 말고, 킬러가 됐던 거는 세상 이거는 마찬가지로 주킬러까지라도 그래도 극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니까 어려운 페이스 문제들 계속적으로 좀 풀어가는 것들도 주문을 좀 해주고, 그리고 재수생들은 9월달에 어쨌든 여름 8월 30일까지 진도를 일단 끝냈어야 되는 거고 이제는요. 그 다음에 재수생들은 10월달하고 11월달은 거의 매일처럼 모의고사 패턴으로 갑니다. 모의고사 적응 패턴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의 패턴을 어떻게 할지. 재수생들은 반수생들이 재수생의 전체 절반이 넘어갑니다. 반수가. 반수원 애들 공부한 지 아니라 7, 8, 9월달에 지금 진도 끝냅니다. 수능 진도 심화 단계까지. 그 다음에 11월 17일 이전까지 계속 모의고사생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패턴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짜두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의대를 목표하는 애들이 저 4, 5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비일비재한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이제 대학 수시 결정은 지금 머릿속에 대강은 이제 나왔을 겁니다. 뭐 8월 31일 날 뭐 4, 5등급 갑자기 1등급 나오도 불안하죠. 나올 수 없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강 다 나온 겁니다. 빨리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빨리 결정하고 그 정시에 좀 올인하는 부분들이 붙는 건 맞다. 9시 넘어갔습니다. 제 시간에 이걸로 끝낼게요. 8월 31일 날 시험 보고 나서 저희가 아마 저희 회사 예상은 9월 2일입니다. 그때 또 그동안에 또 입수됐던 것들하고 해가지고서 아마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을 하고 할 테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한번 들으시고 9월 13일 이전에 원서 내는데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꼭 수시에 합격하시고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